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5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습니다. 2,500을 돌파는 못했지만 아마 장중에 2,500을 한번 찍었지 않나 싶어요. 2,497까지 찍었습니다. 그랬다 종가가 2,495로 끝났는데요. 어쨌든 양 시장이 모두 대단히 좋았다. 오늘 또 시장 그 어떤 변화 같은 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오늘 이 시장을 아주 잘 면밀히 좀 살펴야 된다 싶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시장이 조금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변화를 빨리 포착하신다고 그러면 주도주를 초기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그 시장을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거래소는 플러스 0.59%, 2,495포인트입니다. 오늘 2,500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2,500 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플러스 1.7%, 코스닥이 더 좋았습니다. 87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 시장이 모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 면에서는 그렇게 파워풀한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래소가 오늘 9조 6천억입니다. 어제 13조 4천억이었죠. 한 4일 동안 10조가 이렇게 넘었었는데 오늘 다시 9조 6천억으로 거래 대금은 좀 줄었습니다. 거래소가요. 코스닥은 반면에 13조 1천억. 코스닥은 10조를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쪽이 거래가 더 활발한 그런 시장이다. 그렇지만 시장은 오늘 눈에 띄게 변화가 아주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오늘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2,495포인트 이게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얼추 이렇게 보시면 이 상단 추세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거래량을 이렇게 보셔도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10조 가까이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오늘은 못 넘었지만 에너지가 조금씩 이렇게 분출한다 그래야 될까요? 이쪽에 조금 거래소 쪽에도 이렇게 조금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래소 분봉도 아마 모양이 종가에 그렇게 밀리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버티는 맛이 있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분봉 그래프입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따지면 일정한 이런 추세가 상승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쉽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시장은 굉장히 미수가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그래프 한번 보죠. 코스닥은 이렇게 강한 시장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1위 시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이 26%가 넘게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같은데 수익률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금 시장이 과거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정도의 강한 그런 상승세 또 집중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이유는요. 배터리 소재지 쪽이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지점 같은데요. 쉬지 않고 지금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게 8.4% 올라줬고요. 에코프로 BM이 4.6%, LNF가 4.2% 올라줬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셀까지 삼성 SDI가 7%, LG 에너지 솔루션이 2.2%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배터리 주식들이 오히려 대단히 좋았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목이 찼기 때문에 조금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약간 조금 무너지는 듯하다가 다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요. 이럴 때 분할해서 좀 이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지혜로운 매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조금 파신 분들은 또 나머지들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한꺼번에 팔 건 아닌 것 같고요.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 소재주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 상황이 일어나느냐고 그러면요. 배터리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주들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하고 있고요. 동박, 전해, 또 그 양극재 말고 음극재 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환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 안에서도 순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재주 쪽에서 양극재 쪽이 가장 강했죠. 근데 그쪽은 여전히 지금 강하고 나머지들도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요. 종목마다 잘 보시면서 이렇게 그 팔더라도 잘 보시면서 그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못 올랐다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배터리 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팔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수급을 보면요. 기관만 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장이 이렇게 강했어요.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2,7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2,000억 매도 우위,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1,600억 매수 우위입니다. 요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배터리 오늘 소재주들이 이렇게 굉장히 강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아마 그 공매도 친 세력들이 오늘 환매수 좀 들어왔지 않나. 스탑 로스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팔아놓은 것들을 다시 사주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워낙 강하게 붙었습니다. 근데 오늘 배터리 소재주 쪽을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래서 아마 코스닥 오늘 매수 우위가 아마 그쪽이 아닌가. 개인들은 오히려 지금 오늘 매도 우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 오늘 고객 예탁금 보면요. 좀 오늘도 좀 특이점이 있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3조가 됐습니다. 고객 예탁금이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3조, 이틀 동안에 한 5조 정도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금년 초부터 따졌을 때 꾸준히 이렇게 예탁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가 한 이틀 동안 이렇게 급하게 한 5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틀 전 거거든요. 결제일 기준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늘 또 돈이 더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는 어쨌든 플러스 요인인데요. 다만 이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강세장일 경우에 지금 이제 코스닥만 놓고 보면 강세장이거든요. 강세장일 경우에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올 때는 대체로 한 7부에서 8부 능선일 경우가 많더라. 후행성이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도 그럴지 좀 더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한 5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표상으로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융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융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코스닥 이쪽 그 테마 이쪽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볼게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입니다. 펀드 쪽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최근에 오늘 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들도 지금 좋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강조해 드렸던 방산 쪽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쪽 그동안에 좀 쉬었던 그쪽들이 지금 의외로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아마 그게 최근에 이렇게 주식형 수익권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펀드 쪽으로도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 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가 좀 빠져나가는 데 했는데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MMF는 금년 초에 한 40조 들어왔다가 한 절반 빠져나갔다가 지금 그 상태인데요. MMF는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죠. 제가 보기에 지금 2,500 이 지수를 뛰어넘어서 신고가를 그러니까 전고점을 이렇게 뛰어넘는다 그러면요. 예탁금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 펀드 쪽으로는 돈이 조금 들어오는 거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여러 가지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지표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들은 대단히 좋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반면에 해외 시장은
별로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추세를 보면 어제 하루는 다우 같은 게 마이너스 0.59%인데요. 이게 추세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추세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흐름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어제 마이너스 0.52%인데요. 좀 빠지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지금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요게 아마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 500도 비슷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는 오늘 마이너스 1.68입니다. 일본 시장만 오늘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턴하는 맛은 있죠. 대만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유럽 시장이죠. 유럽도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죠? 독일도 그렇고요. 원래 유럽 시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럽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은근히 그 날씨들이 따뜻해서 연료난도 그렇게 겪지 않고 경제도 그것 때문에 무난하게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프랑스 또 비슷하게 이렇게 앞에 고점 다다랐죠. 상해 플러스 0.49, 항생 마이너스 0.66. 그래서 해외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어제는. 근데 추세로 봤을 때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다. 우리 시장하고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전광판 보시면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잘 나가는 종목들을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요. 그만큼 오늘 그 시장이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코스닥, 배터리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 이런 쪽으로 몇 개 테마들이 시장을 끌어왔다고 그러면 아주 그 집중적으로 그쪽만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러면 어제 오늘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게요. 거래소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식들도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품줄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15만 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사고 있는데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턴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주식들도요. 하나만 봐드리죠. 한미약품 보면은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두 개 내놓은 거가 조금 의미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안 보이던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어제 그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방산주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가장 매수를 많이 한 그런 테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또 보면은요, 현대로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40만 주를 샀고요. 덩달아서 기관들도 49만 주를 샀습니다. 근데 오늘만 이렇게 많이 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200만 주 정도를 이렇게 사준 것 같아요. 200만 주도 넘었을 수도 있겠어요. 기관하고 합치면. 현대로톰뿐만 아니고 LIG도 그렇게 많이 샀고요. 방산주 전체를 그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제가 이거를 전공으로 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을 제가 대표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방산주 지금 특징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습니다. 실적이나 수출이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런 악재들을 극복한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거의 한 5년치를 이미 다 계약을 해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수금을 원래는 한 10% 받는데 폴란드 같은 데서는 뭐 30%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먼저 넘겨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입도 선매죠. 그만큼 지금 방산주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실적이 걱정이 없다고 그러면 또 꾸준히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것같이 좋은 주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호재를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최근에 이제 주식이 미국 금리 인상 얘기 또 그 경기가 어떠니 또 뭐 여러 가지 수출이 안 되느니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테마가 현대로템이 아닌가, 방산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방산주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국가들 주요 국가들 보면요. 방위 산업 쪽에 지금 예산을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방산주에는 제가 호재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방산주 쪽에 이렇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오늘 근 100만 주 이렇게 샀는데요. 전례 없는 그런 매수세 같아요. 그래프로 보면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쌍바닥 모양을 이렇게 살짝 뚫고 반등해 주는데 앞에 고점은 32,000원대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서 27,000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로템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세로 봤을 때 이 앞에 고점은 무조건 뚫을 것 같아요. 지금 27,000원대에서 100만 주를 샀다고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 목표가는 근한 4만 원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 때는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주봉으로 보니까 근 한 2년 넘게, 근 3년 가까이 재미없이 이렇게 행보를 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를 지금 이제 자동차,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많이 떴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방산주가 조금 눈에 보인다. 현대로템, LIG 이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5% 올랐는데요. 이제 이것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도주가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할 때요. 조금 소심한 분들은 가격이 뭐 3%, 5% 이렇게 오르면 이거 아까워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과감하게 좀 들어갈 필요는 있다. 3%, 5% 정도는 요새 상한가가 30%인데요. 주도주라는 거는 보통 2배 내지 3배 올라가는 게 주도주거든요. 주도주가 아니더라고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 방산주는 상당히 저는 파워풀하다 봅니다. 이제 초기 같아요. 초기에 너무 호가 아끼지 말고요. 장중에 이렇게 보시다가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 종목은 방산주 뭐 많이 올라 있어요. 나머지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요 두 개가 가격으로는 여기 LIG거든요. LIG는 뭐 현대로템에 비해서 훨씬 덜 올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테마가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여기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상황 변화가 있으면 또 제가 달리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CS 윈드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3.8% 오르기는 했지만요. 이거 사신 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오늘 조금 다른 맛이 있죠. 외국인들이 14만 주, 기관들이 한 6만 주 샀는데 그동안에 또 팔다가 또 오늘은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서 한 3.8% 올라줬는데요. CS 윈드는 풍력, 그 해양 풍력, 그 상단, 기둥, 상단이죠. 삼강의 멘티가 하단이고요. 상단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CS 윈드를 DS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바쁠 2023년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2023년은 CS 윈드가 바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잘 나간다는 얘기겠죠. 작년에 그 북미 또 유럽, 아시아 각지에 이렇게 투자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아마 한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유상증자에서 한 5천억 정도 현금 들어간 거를 아주 그렇게 쏠쏠하게 투자를 잘 해놨기 때문에 금년에는요. 여기가 지금 실적 여기서 DS 투자증권에서 내는 거 보면요. 2023년 매출액이 1.8조 원, 이게 전년비 33% 좋아질 것으로 영업이익이 1,391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 230%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장 기업들 굉장히 많지만요.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2배 이상 좋아지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좀 굶주린 주식이다. 여러 가지 그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은 주식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배터리
이 소재나 이쪽이 워낙에 그쪽이 강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쪽에다만 눈길을 줬지, 재생에너지 CS 윈드 같은 데다는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래프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죠. CS 윈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추세선 바닥에 이렇게 부딪히면 항상 이렇게 반등해지죠. 이번에도 여기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도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했는데요. 아마 이런 그래프를 이제서야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워낙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눈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게 근한 3년간 이렇게 횡보한 주식입니다. 풍력이라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은 앞으로 유럽 같은 데는 뭐 거의 재생에너지 쪽에 지금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쪽으로 많이 정책 지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 집중을 했다고 그러면 이쪽을 이제 풍력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도 조금 이렇게 조금 방향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봐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CS 윈드도 지금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이 워낙 싸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도 나중에 별로 이렇게 욕은 안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욕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놓으시면 괜찮아 보인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서 답답하셨던 분들은 혹시 여기서 이렇게 크게 반등한다고 그래서 팔지 마시고 앞에 고점을 넘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를 같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DS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1만 5천 원 제시해 놨네요. 앞에 고점이 8만 원 500원이거든요. 지금이 7만 2천 원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목표가가 무난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강계 멘티라고 이제 이전에 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SK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그 그림이 좀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CS 윈드만 제가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CS 윈드는 어쨌든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해양 플랜트 그 상단에서요. 그래서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SPG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하자, 이익을 좀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이게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익이 났을 때 일부 좀 이렇게 이익을 챙겨놨다가 또 밀리면 또 들어가도 되는 주식 아닌가. 로봇 관련주들도 앞으로 한 1, 2년 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파는 재미도 있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조금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이것도 이제 그래프가 추세가 조금 망가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폐배터리도 재생에너지 그 흐름에 같이 저는 동반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거의 한 2배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그랬다가 추세가 약간 좀 망가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것도 이제 올라갈 때마다 오늘도 이제 상당히 크게 올라줬다가 지금 좀 주춤했는데요. 분할해서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이 덴티움, 제가 예전에 이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재미를 봤던 주식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다가 다시 2차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각도보다 이번 2차 상승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 앞에 고점을 넘기는 것 정도로 지금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요. 이번에 또 상당히 큰 폭 그 수익을 내줄 수도 있는 주식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양봉을 이렇게 연달아서 한 3개씩 이렇게 내는 거는요. 양봉이라는 건 아시죠?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이렇게 훨씬 높게 끝난 경우를 양봉이라고 그러는데,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3개가 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격을 별로 따지지 않고 물량을 걷어가는 국면이다. 수익 내는 구간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물건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구간 같아요. 그래서 덴티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아직 팔 때 아닌 것 같고요. 장중에 좀 주춤하다고 그러면 오늘 또 아침에는 이렇게 낮게 출발했다가 종가에 올라붙었는데요.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도
또 2차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주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꾸준히 그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시황 마치고요.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한 8대 2 정도로 상승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500을 찍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내용이 좀 변하고 있다. 그동안에 코스닥에 배터리나 로봇주만 집중적으로 갔다고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 방산, 바이오 뭐 여러 가지들이 이런 것들이 주도주 탐색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가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업종이 1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좀 지구력 이시 끌고 가는 주식이 주도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방산주가 규모는 너무 적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죠. 방산주 쪽에서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정도를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